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9월 29일 수요일 저녁이에요. 어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. 미국의 주식들이. 어제 하루 종일 보면 선물지수 보면 1% 이상 크게 떨어져 있더라고요. 계속.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니까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반대로 지금 약 1% 이상, 지금은 1%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계속 플러스 상태로 선물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. 이게 정확히 가는 건 아니지만 대강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어제 하루 만에 큰 폭을 하락했는데 오늘 선물지수 보니까 다시 상승세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.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무서운 거, 공포를 못 이겨내고 무서워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랬다가 팔아버리고 있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따라서 또 매수하기 시작해요. 이것을 쳇바퀴 돌듯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다시 또 따라 사고, 그거 나중에 누적돼 보세요. 손실 금액이 엄청납니다.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감으로 무서워서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오를 때 따라서 매수해버리고, 이렇게 했다가 손실이 커지니까 주식시장을 그렇게 해서 손 털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잃었거든요. 손 털고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, 그거 위험하다,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예요. 꼭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주가 하락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라, 공포가 아니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입니다. 어제 하루에 3% 가까이 폭락을 했죠. 이것이 오늘 하루 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떨어지고 며칠 동안 뚝뚝 떨어져서 한 10%씩 떨어져야 그때 저가 매수를 해야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.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주가가 오르내리지 않고 우상향만 하면 그것은 수익률이 별로 별 볼 일 없어요. 수익률이 당연히 플러스죠. 지속적인 우상향하니까. 그러나 수익률의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. 그런데 어제 떨어졌듯이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좀 더 떨어져서 저가에서 자꾸 매수를 해놔야, 그래야 다시 원상태로 올라서 전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. 주가 하락을 무서워하면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. 주식 투자는 각자 하는 거예요, 지금. 그렇죠?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죠.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. 그런데 주가 하락을 무서워하면 본인만 손해예요. 어차피 주식 투자는 해야 돼요. 안 할 수가 없어요. 안 하면 정말 화폐같이 떨어지는데 벼락거지 될 것 아닙니까? 1년에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생깁니다. 이것을 꼭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. 미국 중앙은행이에요. 연방준비제도.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시사했어요.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올 봄처럼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여기에 또 미국 의회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현재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 국가부도라는 말까지 막 나와요. 국가부도 당연히 안 오죠. 국가부도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몇 달간 하향 안정됐던 그 국채 금리가 보통 1.2%대, 1.3%대 이랬었거든요. 봄에는 1.7%까지 올랐다가 3개월 전 수준으로 다시 1.5% 수준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3대 지수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. 현재 오늘 보니까 국채 금리 보면 1.512,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 향방이 또 중요한 겁니다. 나스닥 지수가 2.83%에서 하락, 이것이 보면 올 3월 18일 그때 이후 최대 하락이에요. 3월 달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. S&P 500 지수는 2.04%, 올 5월 12일 날이 그때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후 최대 하락이에요. 이거 외에도 세금 인상 가능성이죠. 법인세도 올린다 그러죠. 또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 있죠. 또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 문제 또 있죠. 또 앞으로도 금리 인상 문제가 있죠. 그런데 금리 인상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. 2015년도 말부터 금리 인상을 점차적으로 9번이나 해가는 동안에도 나스닥 S&P 500 지수 5년 동안의 주가 상승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다
보여드렸었죠. 그거는 제가 3번인가 다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어요. 처음에 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또 뭐 델타 변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국제금리가 또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맨 처음에 대두될 때만은 흔들립니다. 그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때 맨 처음에 대두되고 난 다음에는 또 희지부지 되게 돼요. 그러게 되면 면역이 되게 됩니다. 그러게 되면 다시 주가는 안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. 항상. 또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 사람의 임기가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. 이 사람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예요. 매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. 비둘기파.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식들 보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. 대부분들이 기술주예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, 페이스북, 테슬라, 엔비디아 거의 다 이러한 종목들이 S&P 500 종목이 S&P 500이면 500개 종목 아니에요. 그 500개 종목 중에 요 몇 개 종목이 약 4분의 1 차지해요. 시가총액에. 그러니 엄청난 시가총액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사람들의 군중심리,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. 일각에서는 S&P 500 지수 현재 보면 4,352입니다. 지난 7월 최저 수준 4,230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. 4,000으로 갈 것이다. 4,100까지 갈 것이다. 하는 그러한 뉴스들도 나오고 또 반대로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. 정말 사상 최대로 풍부합니다. 거기다가 이러한 좋은 세계적인 주식들이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.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 뉴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넘쳐나게 되고 또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오늘 선물지수가 지금 플러스예요. 만약에 오늘 오르고 내일 또 오르고 그럼 뉴스가 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. 주식은 안 떨어질 것이다. 앞으로 실적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.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. 이것은 평생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. 그것이 주식의, 주가의, 지수의 역사고 주식시장 뉴스의 역사예요. 주식시장의 뉴스들이 항상 그렇게 나왔다가 들어왔다 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계속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. 결론은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 절대 없습니다.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처럼 결국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을 뚫고 다시 또 우상향을 합니다. 그것이 100년 이상의 역사가 말해준 것이었습니다.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저는 그동안의 역사를 봐왔고 많은 주식 관련 책도 봐왔고 경험 또한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사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죠? 무서운 게 아니라요. 싸게 살 수 있는 내가 모아가는 주식들 아닙니까? 우리 신랑 가족 여러분들 해봤자 1년 더 됐어요. 오래되신 분들. 제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했으니까 오래되신 분들 초창기에 구독자 10,000명, 20,000명일 때부터 하셨던 분들 극히 일부 아닙니까?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? 수십 배가 늘어났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지 얼마 됐어요? 대부분 1년이 안 된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러면 주식 얼마치 모았습니까? 내가 은퇴해서 쓸 주식인데 그 수량을 얼마나 모은 상태입니까?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걸음마 걷기 시작한 그 정도의 수량을 모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단 떨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뇌리에 딱 심어둬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.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